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확인된 지 2년여 만에 전 세계 사망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집계를 보면 전 세계 222개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500만 1,800여 명입니다. 지난해 1월 중국 우한에서 첫 사망자가 보고된 이후 1년 10개월여 만입니다. 국가별론 미국이 75만 5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브라질 60만여 명과 인도 46만여 명, 멕시코 29만여 명 순입니다. 의료시설 부족으로 진단조차 받지 못하고 숨진 이들도 상당수일 것으로 알려져 실제 사망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코로나 사망자는 지난해 9월 100만 명을 넘은 이후 점점 가팔라졌으나 백신 접종 확대 이후 다소 늦춰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도 2억 5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도에서 발견된 뒤 세계 곳곳으로 퍼진 델타 변이로 인해 주춤했던 확산세가 다시 거세졌습니다. 확진자 역시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인도와 브라질, 영국, 러시아, 터키, 프랑스 순입니다. 캐나다는 누적 확진자가 170만 명을 돌파하며 일본 다음인 27번째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28,968명으로 전 세계 26번째로 높습니다. 캐나다에선 퀘벡주 사망자가 11,494명으로 가장 많고 9,871명의 온타리오주, 3천여 명인 알버타주, 2,156명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순입니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가 캐나다에선 유일하게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온주가 60만 명을 돌파하며 가장 많고 퀘벡 42만 6천여 명, 알버타와 BC주가 각각 32만여 명과 20만여 명입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금도 7일간 하루 평균 사망자는 7천 명에 달한다며 코로나 종식은 아직 멀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의 의무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열흘로 단축했습니다. 해외 입국자는 격리 9일차에 PCR 검사를 받고 10일차에 음성이 확인되면 다음 날인 11일차 정오부터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9일차에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14일간 격리하거나 음성 확인 시점에 따라 격리가 해제됩니다. 예를 들어 10일차 오후 6시에 검사받고 11일차 오후 4시에 음성이 확인되면 그때 격리가 해제되는 겁니다. 정부가 격리 해제 전 음성 확인을 조건으로 14일에서 10일로 단축했기 때문입니다. 시행일 이전에 입국한 해외 입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남아공과 미얀마, 칠레, 페루발 입국자와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시설 5일, 자가 5일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3시부터 국내선과 비아레일 등 철도, 크루즈를 이용하는 모든 여행객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탑승이 가능해졌습니다. 12세 이상은 탑승 2주 전에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데 단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한 달간 유예 기간을 두고 탑승 전 72시간 안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탑승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11월 30일부터는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모든 탑승이 금지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10월 30일 이전 캐나다에 도착했으나 백신을 맞지 않은 외국인은 면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내년 2월 28일까지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항공이나 배편으로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또 필수적인 위급 상황이나 비행기가 아니면 이동이 어려운 외딴 지역 거주자들도 백신 여권 없이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행 시에는 QR코드가 들어있는 백신 여권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온주와 퀘벡주 등은 현재의 여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간 백신 카드를 제공해온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도 어제부터 연방 백신 여권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헬스 게이트웨이에 접속해 다운로드 받아 PDF 파일로 저장해 사용하면 되는데 이때 개인 헬스 번호와 출생일, 백신 접종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한편 12세 이상 캐나다 거주민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84.1%이며 퀘벡 85.3%, BC 84.8%, 온주 84.5%,
알버타주는 79.2%입니다. 온타리오주 놀수욕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10시 경찰에 폭행 사건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중상을 입은 67세 글로로 씨를 발견하고 응급소생술을 펼쳤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글로로 씨의 아들 43세 안토니오를 붙잡아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에선 숨진 글로로 씨와 용의자 안토니오 그리고 손자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들과 주변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숨진 여성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총기 사건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새벽 2시 30분 스틸스 애비뉴 웨스트와 웨스턴 로드에서 복부에 총상을 입은 남성 한 명이 발견돼 경찰이 카메오 라운지 주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금요일 새벽 스카보로 주유소에서 발생한 총기 살인과 관련해 경찰은 주유소 건너편 플라자에서 무장 강도에게 54세 남성이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밤 8시에는 이스트욕 55경찰지구대 건물을 향해 총알이 날라와 경찰이 용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밝은색 차량을 수적하고 있습니다. 이 용의자는 손톱이 들어있는 상자도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달 필지역 말튼에서 발생한 20대 남성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8세 남성과 16세 소녀를 붙잡아 1급 살인과 가중폭행,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17일 밤 집단 패싸움을 하던 중 총을 쏴 한 명을 숨지게 하고 한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온타리오주에서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6시 30분쯤 스카블로 로렌스 애비뉴와 케네디 로드에서 길을 건너던 65세 남성이 다찌 카라벤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36세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과속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밤 8시 30분엔 해밀턴 발튼 스트리트 이스트에서 60대 여성 행인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어 어제 오후엔 미시사가 QW 동부 방면 도로에서 졸음 운전을 하던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았으며 다행히 큰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으며 경찰이 운전자를 부주의 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오타와 센터타운에 있는 아파트에서 발코니가 무너져 내려 7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엘긴 스트리트과 메칼프 스트리트에 있는 아파트 2층에서 20대 7명이 모여 있었는데 발코니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 2명과 남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3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입원 환자 4명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 TTC가 해커에게 뚫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비정상적인 활동을 감지해 조치를 취했으나 다음 날 해커들이 공격하기 시작해 금요일엔 일부 통신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TTC는 해커의 1차 공격에 서버 여러 개가 손상됐으나 2차 공격을 대비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며 주요 서비스와 고객 안전엔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TTC는 해커들로부터 돈을 요구받았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코백스를 통해 모더나 백신 1,000만 회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코백스는 빈곤 국가에 백신을 공급해 주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WHO 등이 주도하는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루도 총리는 모더나 백신 1,000만 회분과 아프리카의 백신 생산을 위해 1,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파이자나 모더나 보유분이 늘자 코백스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1,770만 회분을 제공한 캐나다는 이번 정상회의에선 내년 말까지 최소 2억 회분의 백신을 기부하거나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신의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이번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2년 중반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 위한 지원에 합의했습니다. 한편 캐나다인 4명 중 3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아프리카에선 20명 중 1명만이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